두세 개 업체에서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열어보면은 다 같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 업체 선정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용역비는 이제 수십억씩 나가는데 말이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협의 보상 절차에 관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절차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내 땅이 증액이 되는지, 그리고 증액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흔히 지토위 또는 중토위 이렇게 줄여서들 많이 부르시는데 네.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제가 예전에 협의보상 평가는 사실상 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보상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금액대로 협의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일종의 사전 보상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협의 보상 평가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수용위원회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의뢰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얼마가 오르는데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협의보상평가 결과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앞으로 이제 법적 분쟁을 할지 말지 고민은 되시거든요. 자, 몇 년 전까지는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토위, 중토위 합쳐서 한 5% 오르고 법원에서만 한 3%에서 5% 정도 증액이 되니 총 한 8%에서 10% 내외로 이제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협의보상 평가가 좀 잘못되어서 무조건 이건 올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좀 희한하게 안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토위는 각 절차마다 2명 또는 3명의 평가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대로 이제 재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저는 일부 감정평가사들의 감정 담합이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정 담합. 네. 감정가를 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짜고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저도 이제 의심되는 게 많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소송상 필요해서 이제 특정 필지에 대한 이제 지토위 평가서를 몇 개 업체에서 받아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분명 전혀 다른 감정평가 회사인데 2개 업체에서 준 걸 보면은 가격이 소수점, 흠자리까지 똑같단 말이죠. 뭐 사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의심하시는 거죠? 그렇죠. 같은 필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평가를 한다지만 2개, 3개 업체에서 따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소수점까지 똑같다. 사실 이거는 누가 먼저 감정평가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베꼈거나 아니면 결과를 맞췄거나 둘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사실 아주 오래된 관행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 지토위, 중토위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조합이 하는 이제 종전자산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2-3개 업체에서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열어보면은 다 같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 업체 선정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용역비는 이제 수십억씩 나가는데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특히 지토위든 중토위든 우리 토지보상법이 하나의 평가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게 한 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감정평가 결과대로 토지를 뺏기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조금이라도 공정한 감정평가를 받아봐라 해서 복수의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가격을 협의해서 정하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있어 보면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게 평가사님들이 일손 줄여주거나 용역 주려고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네. 참 문제가 많긴 많습니다. 이제 현장 감정을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나가 보면은 감정평가 여러 업체에서 막 평가사분들이 같이 다녀요. 한 업체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죠. 저는 심지어 이런 것도 봤어요. 2군데 업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이제 연장자는 동네를 그냥 마실 다니듯이 슬슬 걷고 이제 조금 후배로 보이는 젊은 평가사가 업무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서 그거를 그대로 결과만 공유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3명의 감정평가사가 다니는데 이게 역할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평가사가 다 해야 돼요. 평가를, 업무를. 근데 이제
누구는 토지, 누구는 지작물, 나는 영업 해가지고 그러면 일을 3분의 1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같죠. 네, 담합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담합을 한다고 무조건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한 말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담합을 하든 말든 이제 가격만 많이 올려주면 이제 좋은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죠. 네. 자, 이게 감정가를 담합은 하든 말든 그 결과만 정당하면 토지 소유자분들이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대구로 일단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작년까지 대개발 재건축의 청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 대부분 구역에서 보이는 현상이 지토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중토이도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구역에서 나오는 증액률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A 구역에서는 G토이에서 한 3% 오르고 또 B라는 구역에서는 G토이에서 한 4% 오르고 뭐 그런 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죠? 자, 왜냐하면 A 구역 내에 있는 필지가 100개라고 칩시다. 네. 수용 대상 필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협의보상평가를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만 보면 얼마 안 오르는 데도 있을 거고 많이 올라야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필지별로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 가서 평가사님들한테 어필을 하면 평가사님들께서는 저한테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애쓰지 마라.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이 평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이 땅만 많이 올려줄 수는 없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 많은 땅 중에 그 평가가 좀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땅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미흡할 수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평가가 잘못된 땅이 있으면 이제 그 땅은 다른 땅에 비해서 분명히 올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결과는 맞춰야 된다. 이런 인식이 평가사님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키를 맞춰야 된다. 그렇죠. 누구만 많이 키워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다 더 큰 문제점은 요즘에는 증액률을 조금 누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는 중토위를 거쳤을 때 중토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 이상 증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만히 냅둬도 오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근데 왜 1%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가만히 둬도 즉 변호사 안 써도 자동으로 이제 오른다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그러더라고요. 평가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못된 곳도 있을 텐데 전부 다 1%씩 올라버리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를 법원에서 다퉈야 되잖아요, 저희는. 네네. 그래서 평가서 좀 달라 해서 뭐 여러 개 업체에서 받아보면 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또 소수점 자리까지 똑같아 버리죠. 이거는 결과를 담합하는 걸 넘어서 사실 좀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조금 가격을 누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모르면 눈 뜨고 이제 코 베이는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뭐 요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좀 태클도 걸고 법적으로 조금 이제 지적을 하면은 그나마 좀 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소유자들은 내 케이스 하나만 보시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케이스에서 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다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변호사라고 근데 현장을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직접 평가 참여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으니까. 직접 가봐야지 알아요. 눈으로 그렇죠. 봐야. 심지어 이런 거는 판사님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세요. 법원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법원에서 판사님들도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하는데 그때도 담합을 합니다. 근데 상상도 못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